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한림농협이 정기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검사국 소속 감사반 직원들에게 술과 향응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위반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저녁 시간, 제주 한림농협 2층 구내식당입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10여 명이 앉아 회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는 소주병도 여럿 놓여 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검사국 직원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과 직원 등 13명. 지난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한림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 마지막 저녁을 맞아 식사와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제주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 전국협동조합 노조는 농협중앙회 감사반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려고 농협 하나로마트 2층 식당에서 술자리를 했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동원해 음식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녁 식사 전 점심에는 도항선으로 비양도회가 식사를 하는 등 감사 기간 식사 4차례 등 200만 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한림농협 측이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며 사실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권한을 빌미로 접대 향응을 수사하고 감사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력한 개혁 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한림농협 측은 감사가 마무리될 때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고 비용은 검사국과 각자 지불했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접대 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서로 그러면 n분의 1씩 해서 우리 같이 부담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접대 논란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는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기간 추가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택배 배송비를 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면서 갈수록 불만이 높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민들의 택배 배송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택배 배송의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제주에는 특수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 택배 배송비는 평균 2,528원으로 내륙의 417원보다 6.1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택배업체들이 뚜렷한 산정 근거 없이 부과하다 보니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여론조사에서도 51%가 특수 배송비가 부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큰 물건 안 불러도 작은 걸로도 많이 시키는데 그것도 똑같이 5,000원씩 붙는 거 조금 많이 부담돼서 좀. 택배비가 개별로 다 좀 더 비싸니까 한 번에 시킬 때 뭐 같이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것 필요하지만 좀 고민하게 되고 막.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에서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적정한 특수배송비를 산정해서 권고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육지 지역에 비해서는 일종의 차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이 물류 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지난 4월 제주 등 도서와 산간 지역의 물류 서비스 요금을 국가가 개선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분류 작업에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택배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배송 대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송 불가 지역 확대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배송에 차질이 잇따르면서 농가와 중소상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금방 수확한 초당 옥수수를 택배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뿐인 수확철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 인력 투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택배 취급 물량이 10%가량 줄어 배송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이 많아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은 각 택배사별로 전국에 40여 곳이 넘습니다. 배송이 안 돼 반송되는 물량만 하루 수십 상자. 창고 한편에 수북이 쌓인 옥수수는 하루만 지나도 폐기해야 합니다. 전화 와서 처음에 기다린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욕까지 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못 보내 저도 속상한데 그분은 내년에 제주도 초당옥수수 사주실까요? 중소상인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이 업체는 파업 뒤 배송 불가 지역에는 판매하지 못해 매출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배송이 가능한 지역도 길게는 사흘씩 걸리다 보니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하기 일쑤. 택배사마다 부족해진 일손에 비노조원을 투입해 물량을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도 늘었지만 거래하는 택배사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쪽에 저희 거래처 식당들이 좀 많이 있고 아니면 물산도 많은데 그쪽에 택배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박스가 커요. 박스가 크면은 다른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5개월 동안 기다렸던 건데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당한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택배 노동자 500여 명 중 우체국 택배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제주시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택배 노조와 정부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고흥 다시마 양식 어민들이 고수온에 따른 작황 부진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다시마 가격 폭락으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어민들은 또다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볕이 잘 드는 언덕에 다시마가 나란히 널렸습니다. 새벽 양식장에서 채취한 다시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곳곳에 하얀 물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속칭 빵이라고 불리는 이끼벌레로 해조류에 붙어 사는 해양생물입니다. 어민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마철 이후에나 나타나던 이끼벌레가 올해는 벌써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수온이나 또 그리고 그 비가 많이 와서 다른 해보다 빨리 이게 이물질 같은 게 붙어서 지금 뭐 씻고 닦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이끼벌레는 다시마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물질이 붙은 부분은 판매할 수 없어 버리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올해 여름이 걱정입니다. 이끼벌레는 보통 수온이 높을수록 번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여름은 대만 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고수온과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끼벌레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구하기까지 만만치 않아져 벌써 채취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식 죄 보면은 이런 것은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법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다시마 양식을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맘고생을 했던 다시마 양식 어민들. 올해는 이상기후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된 제1차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문화재 가치조사와 도립공원 확대, 개인 재산권 보호와 알뜨르비 행장 연계 방안까지 확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각 부문별 용역 전략팀을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 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도민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지난달 KOPRA에 맡겨 도민 1,010명을 조사한 결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였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였습니다. 국제자율도시 위상은 확립하지 못했다 51.4%, 확립했다 40.3%였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45.8%, 도움이 됐다 45.5%였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어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현재 제주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오전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기압차의 영향으로 동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요. 이 동풍이 부딪히는 제주 산지와 제주 동부 지역은 오늘도 계속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동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또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제주는 금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는 제주 북부와 서부, 남부 지역은 오후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도에서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구름이 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24도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전해상에서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 안개도 짙은 만큼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모레 비가 그친 후에 이번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르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양배추 가격 안정 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 농가에 14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거나 농협에 개통 출하한 농업인으로 월별 평균 시장 가격이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겨울 한파로 생육이 늦어진 양배추가 2월 이후에 집중 출하되면서 가격 안정관리제를 발령했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이 이어도 출입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상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 직원 2명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점검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학기지 이용 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국정원 특성상 근거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정상적인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미성년 제자 3명을 강제추행한 20대 강사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제주 시내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음악을 가르치는 미성년 제자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강사 24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음악 가정방문 강사 일을 하던 대학생 A씨는 피해자 보호자의 신고로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헤로인 3.32g을 항공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미수입하고 몰래 들여온 대마 일부를 제주 시내 오피스텔에서 피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나쁘지만 오랜 외국 생활로 귀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밀수 마약류 대부분이 통관과 수사 과정에서 압수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한 여행객들이 제주로 몰리는 가운데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129곳으로 이 가운데 56곳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농어촌 민박으로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 주택과 단독주택, 아파트를 활용해 한 달 살이 임대 광고를 낸 뒤 실제로는 단기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